안녕하세요, 돌빙입니다. 뇌관 2편입니다. 2편에서는 1편에서 빠뜨렸던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트 얘기 안하고 넘어갈 수 없죠. 시트가 LT 등급부터 이 가죽 시트입니다. 가죽 질 괜찮고요. 겉면은 부드럽고 좋은데 앉았을 때 느껴지는 전체적인 쿠션감은 좀 딱딱한 편입니다. 그래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나 딱딱한 의자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, 제가 이 말을 듣고 티볼리를 구매를 해서 탔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 별 차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 차 급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트 크기 자체는 되게 큼직한 편은 아닌데 이제 허리도 잘 잡아주고 괜찮은 의자입니다. 그리고 눈치챈 분들은 계시겠지만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. 참 겨울에는 손 시려워서 고통받고 여름에는 등땀으로 고통받고, 이 목바지 앞뒤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밀면은 앞으로 와가지고 더 이제 뒤를 받쳐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, 원위치 하려면은 앞으로 쭉 밀었다가 놓으면, 이 부조석 같은 경우에 따로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아가지고 약간 처음 타시면은 조금 붕 뜬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적응하면은 충분히 할만한 수준입니다. 앞뒤 조절은 가능한데, 앞뒤 조절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레버 있습니다. 레버를 올려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형 같은 경우는 이 등받이를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접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짐 싣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점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, 되게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. 신호는 앞으로는 안 되게 되고, 뒤로만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. 옆에 이렇게 전동 조절 버튼이 있는데, 앞뒤 들어가게 되고, 이 뒤에 걸 누르면 전체 자체가 이렇게 높이가 올라오게 되고,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버튼은 앞쪽 바디를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트렉스를 선택하게 된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럼버 서포트의 존재입니다. 전동 럼버 서포트가 여기 달려있는데요. 보시면은 들어가고, 보이시나요? 쭉 나오고, 이렇게 이쪽 부분이 나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앉으면은 허리를 이 부분이 받쳐주게 됩니다. 되게 편리한 부분이에요.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되는 부분은 이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이 레버가 안전벨트랑 이렇게 좀 같이 돼 있어가지고, 이게 좀 운전 중에 조절할 때는 손에 좀 걸리는 적이 좀 있어서 좀 적응해야 될 문제입니다. 페달룸 쪽 살펴보시면은 밑에 막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차급을 감안해서 정상이고 이상 있는 건 아니고요. 굳이 말하자면 페달룸이 조금 좁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야 운전하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는데, 이 왼쪽 다리 놓기가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드디어 칭찬할 거리가 생겼습니다. 이 문짝이 통문짝입니다. 통문짝. 이게 한짝이에요. 한짝 철판 한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트렉스가 안전한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칭찬하자마자 제가 외관편에도 말씀드렸는데, 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고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락폴딩이라는 시공을 해야 가능하고요. 락폴딩 시공 안 하신 분들은 시동 끄고 나서 이렇게 접어주고 또 열어주고, 여기 보시면은 추억의 아이템이 달려 있습니다. 이거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문 잠김 꼭지라고 하나요? 이게 옛날 차에만 달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차에도 외제차 같은 경우는 달려 있긴 하더라고요. 트렉스도 외제차로 사야 되는 건가? 이게 사실상 실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이 전동식으로 문을 잠그고 열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렇게 잠겨 있으면은 뽑을 수도 없거든요. 문 열고 싶어서. 그럴 수도 없는데 이거 왜 달려 있는 건지. 한 가지 괜히 이제 달려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뒤에서 이제 차박하다가 문 잠그고 싶을 때 막 앞좌석까지 넘어와가지고 이거를 굳이 잠글 필요 없이, 여긴 손이 닿거든요. 뒤에서도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눌러서, 그리고
윈도우는 일단 4개 다 원터치 다운 윈도우입니다. 이렇게 누르면은 와, 이거 뭐야. 운전석은 올릴 때도 원터치, 나머지 3개는 내릴 때만 원터치로 될 수가 있고, 그거는 이제 각자 자리에서도 원터치로 다운할 수 있습니다. 문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하다가 정차를 딱 했을 때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? 자동 잠김으로. 이 다른 동승자들이 내릴 때 한 번 당기면은 안 열립니다. 그냥 한 번 당기면 안 열리고 연속으로 2번 당기면은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, 열렸는데 막 문 안 열려, 문 열어줘, 뭐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2번 연속으로 당기시면은 문이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문에 수납 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, 이거를 왜 이게 대각선으로, 여기도 이렇게 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뭔가 좀 넣기가 되게 애매합니다. 공간도 되게 애매하고. 그래서 막 쓰다 버리는 뭐 물티슈나 괜히 꼽아 놓게 되고 쓰레기장만 되고 이러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컵, 병 같은 거 넣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,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면 운전하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괜히 브레이크 사고 날 수도 있고 한데, 이걸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네요. 뭐 사실 불평한 거 치고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공간이긴 한데, 근데 좀 디자인은 참 아쉽습니다. 오디오는 옵션으로 50만원짜리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 스피커 그릴에 보스 하고 써져 있습니다. 뭐 보스 오디오가 좋든 안 좋든 이거 붙어 있는 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. 그리고 사실 음질도 되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막 락이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막 베이스 기타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카오디오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카오디오를 한창 이제 만지실 때 옆에서 많이 듣고 봤는데, 이게 막 엄청 좋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50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없으면 되게 아쉬워요. 트랙스가 또 옵션이 되게 없는데 이걸 넣어야 이제 이게 되게 큰 자랑거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꼭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넣으면 진짜 후회 안 하게 만족시켜 줄 겁니다. 이게 이제 트렁크에 보스 우퍼가 실려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빵꽝꽝 때려주는 게 아주 일품입니다. 일품이에요. 운전석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선글라스 함이 있습니다. 제가 선글라스를 그래서 가져왔는데, 이게 선글라스가 이게 그렇게 큰 선글라스도 아닌데 이게 안 들어갑니다, 선글라스가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선글라스 함이 아니고 안경통이었어요. 안경통. 이거 꽂으려면 들어갈 건가? 안경도 다 안 들어가는 이거. 이건 선글라스 함이 아니라 안경. 조명하고 룸미러 좀 살펴보고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중앙등은 여기 있는데 노란색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화장등도 이렇게 노란색입니다. 가운데 등도 이렇게 노란색입니다. 다 노란색인데, 이제 화장등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노란색인 게 뭐 더 괜찮은 것 같고, 이 중앙등 정도는 이제 LED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 자리는 아마 썬루프가 있었다면 썬루프 버튼들이 있을 자리입니다. 저에게 룸미러가 달려 있는데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. 룸미러인데 이 뒤에 보시면은 저 후열에 있는 목바지가 시야를 좀 가립니다. 뭐 어차피 사람 태우면은 가려질 시야니까 크게 상관없다 하더라도 괜히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찝찝한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룸미러입니다. 진짜 폭풍같이 까버렸네요. 진짜 웬만하면 안 좋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깔 거밖에. 근데 아직 깔 게 남아가지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겉보기에는 뒷좌석도 조금 좁아 보였습니다. 근데 막상 실사용 해보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비슷한 수준이고,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손잡이 부분이 작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꽤나 널찍하고 탈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중간에 팔걸이를 빼도 충분히 탈만한 수준.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성인 남자 3명을 뒷자리에 태워봤는데 충분히 타고 가더라고요. 일반적인 승용차만큼.
하지만 비추한다는 거. 높이도 지금 등받이 딱 붙여가지고 허리 쭉 펴고 앉았는데 뒷좌석인데도 높이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. 앞좌석 뒤에 앉았는데 앞좌석 같은 경우는 운전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밀어놨습니다. 밀어놨는데 한 뼘 주먹 몇 개 이렇게 되나?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가는 정도의 여유 공간 보이니까 뒷좌석 타기에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이 앞좌석 레일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맨발로 차 탈 리는 없겠지만 발목 같은 데 있는데 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. 고조석 좀 넘어가 볼게요. 이쪽은 지금 제일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. 제일 뒤로 밀어놨는데 그래도 손바닥 정도 들어가고 탈 수 있는 정도니까 꽤 괜찮은 뒷공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뒷좌석으로 에어컨하고 히터 바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길이 있고 트랙스도 보이는 것 중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뒷좌석 밑에 있는 220V 콘센트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최대 150W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딱 봤을 때 오씨 커피포트 물 끓여가지고 라면 먹을 수 있을까? 이거 차박할 때 전기장판 쓸 수 있을까? 야 짱인데?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죄송합니다. 이거 괜히 칭찬하려다가 또 까는 게 돼버렸네. 이게 150W까지만 되니까 사실상 그냥 이제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충전기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 정도로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150W 전력, 소비 전력 이내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시면 사용 가능하시니까. 뒷좌석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뒷바퀴 쪽이 이제 토전빔이다 보니까 좀 승차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구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까요? 이 뒷좌석이 되게 거의 90도에 가깝게 등받이가 고추서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트에 앉게 되면은 좀 기대듯이 뒤로 기대듯이 앉아가지고 무게중심이 이 엉덩이 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마침 또 이 시트 각도 자체도 이렇게 거의 플랫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뒤로 중심을 놓고 앉지를 못하고 약간 앞쪽으로 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조금 벌 쓰는 것처럼 뒤에 앉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뒷좌석 리클라이닝이라고 하나요? 이 뒷좌석을 뒤로 넘기는 뒷좌석 각도 조절은 따로 안 되기 때문에 이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 좌석 앞부분을 약간 띄우는 그런 다이를 하기도 하거든요. 저도 그걸 했었는데 확실히 많이 향상이 되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이 밑에다가 뭘 끼우는 식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서 그냥 저는 이제 이 상태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트렁크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. 이제 트랙스는 보면은 LTG 등급이라 가지고 이 뒤에 트렁크 위에 트렁크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5도어 차량이나 SUV는 이제 승객실하고 트렁크하고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짐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냄새 같은 거 그런 게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트렁크 커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막아주기도 하고 일반 승용차 같이 여기 위에 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차박할 때 이거를 이제 식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쓰임새가 많은 트렁크 커버입니다.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트렁크를 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버가 이 트렁크 문에 줄로 연결돼 가지고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설계가 되어 있고 이거는 뺄 수도 있어요. 이 줄을 간단하게 빼는 것만으로 달려있는 줄을 그냥 빼기만 하면 이 트렁크 커버가 이 트렁크 문과는 별개로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뺄 수도 있습니다. 빼려면 좀 무식한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그냥 밑에서 올려 쳐가지고 이렇게 뭐 트렁크 실을 짐이 좀 높다든지 하면 이걸 빼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떡할 거냐 이 큰 거를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커버가 꽂혀 있던 이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 놓고 쓰면 됩니다.
이 상태로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트렁크 용량이 동급 중에서 엄청 큰 걸로 나와 있어요. 수치상으로는 티볼리가 423리터인가 그렇고 트렉스가 530리터 이렇게나 나오던데 어떻게 100리터나 차이가 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티볼리를 1년 반 동안 타봤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티볼리는 확실히 좌우 폭이 좀 넓어가지고 마트에서 장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 늘어놓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트렉스는 이 좌우 폭은 좀 좁더라도 이 깊이가 좀 더 깊어가지고 짐을 안으로 차곡차곡 넣기에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말로는 감이 안 잡히니까 제가 이 캐리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대형 일반적인 크기 캐리어인데 이 캐리어를 한번 실어 볼게요. 딱 붙였을 때 이 정도 크기 캐리어가 이 정도 실리고 2개 실을 수 있겠네요. 2개 실을 수 있는 크기고 높이는 이 정도 여유가 남습니다. 이걸 세워서 실으면은 세워도 충분히 이 정도 높이 정도 나오는 트렁크 크기입니다. 폴딩을 해보겠습니다. 밑까지는 세워도 안 되고 이렇게 접어놓고 이 앞에 보시면은 시트 앞에 고리가 있습니다. 이 고리를 잡아당기면 시트가 들리고 이 상태에서 레버를 제껴주면 이렇게 폴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앞좌석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만큼 해놓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폴딩이 되니까 폴딩을 해놓고 운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, 앞좌석을 굳이 앞으로 좀 당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. 자, 전체 폴딩을 했습니다. 폴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트렁크 용량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차박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. 차박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라 생각이 드네요. 트렁크 왼쪽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 이렇게 있고,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커버가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잡아 뜯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여기 이제 저는 타이어 공기압 키트를 넣어 놓은 상태고, 다시 꽂을 때는 이렇게 해서 건 다음에 그냥 힘으로 쭉 트렁크 밑에 이렇게 고리를 당겨 보면 LTG 등급이었고 보스 스피커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하고 보스 스피커 우퍼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들어 있고 요즘은 이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하는데, 그리고 이렇게 공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함이 되어 있고, 이게 만약에 보스 스피커가 없었다면, 스피커 우퍼도 없고 스페어 타이어도 없다면은 여기를 또 엄청 큰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. 내간편은 어쩔 수 없이 단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약한 부분이니까. 하지만 트렉스만의 강점과 장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